자, 챕터 11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1은 서바이벌 어널리시스, 생존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요. 11.1과 11.2 부분은 생존 분석,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의 특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센서링에 대한 얘기죠. 센서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본론은 11.3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11.3에서 카플란 마이어 모델, 생존 커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1.4에서 로그 랭크 테스트가 나오고요. 11.5에서 서바이벌 리스폰스에 관련된 리그레션 모델 얘기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콕스 모델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콕스의 해저드 펑션이나 이런 프로포셔널 해저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11.6에서는 그 콕스 모델에 대해서 슈링키지 기법이 적용되는 그런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서서 봤던 리치 리그레션이나 라쏘 같은 그런 페널티를 주는 그런 기법을 콕스 모델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1.7에서는 이제 앞서 얘기한 그런 주요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AUC 얘기가 나옵니다. AUC는 모델 평가를 위한 지표였는데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만 이용되는 것이죠. 그것을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바이벌 어널리시스가 워낙 이제 타임 관련된 것이니까 이때 타임 스케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타임 디펜던트한 코베리어트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봤던 콕스의 프로포셔널 해저드 어썸션이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순으로 이제 그 해저드 레이쇼를 동일한 것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부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트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1.7.4나 7.5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통계 기법에 대한 몇 가지 이 개선사항 또는 확장 뭐 이런 얘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11.345가 중심 내용이고요. 근데 이것들은 기존의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 관련된 통계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1.6과 7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statistical learning 또는 머신 러닝 관점에서 어떻게 확장하고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워낙 이제 분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다만 몇 가지 이 이슈를 중심으로 언급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8에서는 랩 실습을 이제 진행하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선 시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타임 투 이벤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생존 분석은 확장하면 여러 가지로 예컨대 확률 분석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론 체계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타임 투 이벤트이고요. 이때 이벤트는 예컨대 고객의 해지 또는 뭐 이 기기의 고장, 신뢰성에 관련된 것이죠.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만 원천적 의미에서는 주로 이제 사망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증상의 발현 이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놓고 그 이벤트가 발생될 때까지 시간을 분석하는 그게 이제 원래의 모습이었죠. 자, 이런 타임 투 이벤트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생존 분석 경우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센서드 데이터 내지는 센서링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중도 절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진행인데요. 첫 번째 버티컬 바 경우는 분석의 시작점, 그 다음에 분석의 끝점이 되겠습니다. 또는 관찰의 시작점, 관찰의 끝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 취합의 시작점,
데이터 취합의 종료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보면 분석 시작 시점에 예컨대 10사람이면 10사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보유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 안에서 특정 시점에서 진행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관찰은 종료가 됐는데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가 관찰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같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분석 시점과 종료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피관찰자죠. 서브젝트의 어떤 이벤트 현상들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거나 아니면 연구 분석 내지는 관찰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센서드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센서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챕터의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생존 분석과 관련된 앞에 목차에서 봤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떤 방법론, 분석 기법의 종류를 따져보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뭐 캐노니컬 메소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큰 축으로 나누어서 보면 파라메트릭 방법, 넌 파라메트릭 방법, 그다음에 세미 파라메트릭 방법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분포의 파라미터를 얘기합니다. 즉 probability에서의 파라미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파라미터를 분포의 파라미터를 얘기한다면 예컨대 정기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 또는 뭐 카이 제곱 분포에서의 뭐 자유도 등등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는 파라미트릭 방법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이 엑스포넨셜 분포를 전제로 한다거나 웨이블 분포 또는 뭐 로그 노멀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즉 이런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없거나 분포의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넌 파라메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존 분석에서는 카플란 마이어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콕스의 리그레션 모델이라든지 예컨대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베이스라인 모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그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모수를 도입해서 적용시키는 그런 세미 파라메트릭 방법을 적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재에서는 카플란 마이어와 콕스 리그레션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요. 파라메트릭 방법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범위를 좀 한정하고 이 상태에서 특정 분포에 그 좌우되지 않는 그런 이론 체계를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이 통계 학습과 관련돼서 statistical learning이요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확장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생존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도 절단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 시간이 있습니다. 생존 시간은 관찰 시작부터 종료 이전까지 어떤 시점이 발생될 텐데 그때까지 시간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생존 함수가 있습니다. 생존 함수는 특정 시간까지 생존할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of t가 스몰 레터 t보다 클 때 이 확률인데요. 이 t는 기준 시간이고요. large t, 이 대문자 t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된 시점을 얘기합니다. 기준 시점 대비 그 이전에 우리가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것 그 앞서서 그보다 이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될 확률 그런 것들을 생존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존에 대한 얘기들, 생존이란 이벤트도 있고 생존 시간 함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이제 해저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저드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위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특정 이벤트를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사망이면 사망이라는 이벤트를 얘기를 하죠. 자, 이때 그런 이벤트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해저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분석을 위한 해저드라고 얘기할 때는 일종의 instantaneous risk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얼마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느냐. 이 단위 시간이 중요합니다. 즉 특정 고정된 시점입니다. 어떤 기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이전 시점까지 이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면 그 특정 시점 이건 아주 한정된 시점이죠. 예컨대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뭐 이럴 때입니다. 그 특정 시점에서의 순간 위험도 이것들을 해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저드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몰 레터 h of t입니다. 이것은 t 시점까지 생존한 대상이 자 그러면 예컨대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달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달까지는 생존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벤트가 발생될 확률, 즉 사망할 확률 이런 것들을 해저드 펑션 H of 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해저드 레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해저드와는 좀 구별돼야 되는 것이 특정 시점까지는 존재해 있었고 그 시점에서의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저드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요. 해저드 레이쇼는 어떤 기준 확률 분포를 두고 그러니까 해저드 펑션인데 베이스라인 해저드 펑션입니다. 이것 대비 특정 서브젝트가 특정 피검체가 가지는 해저드 펑션 즉 베이스라인 펑션 대비 특정 서브젝트의 해저드 펑션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해저드 레이쇼는 2의 베타승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때 베타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요. 예컨대 신장 성별 또는 혈압 이런 여러 가지 피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해저드 레이쇼를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어떤 가중치 이런 것들은 이제 베타라고 보고 2의 베타승으로 일정하다는 것이 이제 해저드 레이쇼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뮬레이티브 해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문자로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특정 시점이 될 때까지 누적 이 해저드 펑션의 누적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대문자 h of t는 스몰 레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해저드 펑션입니다. 해저드 펑션을 시작 시점이요. 0부터 특정 시점 t까지의 시간으로 적분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갑자기 많은 용어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 대략적인 것들만 감을 잡으셔도 진행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통해서 좀 보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요.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바이벌 그리고 센서링 또는 센서링 타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여기 지금 y equal minimum of t, c라고 했습니다. 자, y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minimum of t, c는 이때 t는 true survival time입니다. 그 다음에 c는 censoring time인데요. 즉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있고 이것들을 넘어가는 어떤 개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 뒤에 일어나는 경우를 앞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발생되는 t 시점과 센서링으로 우리가 설정한 c 시점 사이에 작은 값, 이 값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 센서링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0이죠. 지금 이런 경우는 센서링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t 값이 크기 때문에 c 값만 가질 겁니다.
자, 이때는 예컨대 0으로 치고 t보다 c가 즉 t가 c 이전에 발생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관측한 이 시점을 이벤트 발생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이제 1로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놓는다면 n을 적용시킨다는 얘기는 해당되는 시점, 각각의 시점에서 예컨대 사망에 이른 개체 수가 몇 개인지를 따져볼 때는 바로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센서링에도 기본적으로 인터벌 센서, 레프트 센서, 라이트 센서가 있습니다. 인터벌 센서는 관찰 기간 내에 사망을 했지만 정확한 타임 포인트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언젠가 사망을 했는데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인터벌 센서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레프트 센서드는 연구 시작 전에, 즉 우리 분석이 시작된 시간 이전에 이미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언제 사망하든 상관없이 레프트 센서드로 우리가 센서드 데이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피검체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센서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분석 작업은 종료가 됐지만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가 그 이후에 무언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언제 발생됐는지, 실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라이트 센서드로 놓고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센서드 데이터 내지는 센서링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라이트 센서드를 얘기를 합니다. 생존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삼고 있는 어썸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센서링이 발생되는 것들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센서드 데이터는 그냥 랜덤하다고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센서링과 관련돼서는 그 센서링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별도의 룰로 적용하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썸션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목표 변수를 y 값으로 놓고요, 랜덤 베리어블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11.3 카플란 마이어 서바이벌 커브인데요. 일종의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존 함수 곡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적 생존 비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예컨대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자명합니다. 예컨대 생존 확률입니다. 처음에는 100% 생존해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요? 예컨대 이것이 지금 전체 24개월이라고 치고요. 그 중에 약 한 4개월까지는 전체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가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생존 확률이 좀 내려갔습니다. 시간에 따라 내려가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진행했습니다. 예컨대 한 10개월 정도쯤 되나요? 이 내려오는 수직선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개체가 사망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 선을 그은 것은 여기에 센서드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존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4개월이 지났을 때, 여기서 지금 분석 기간이 먼스 0부터 먼스 24까지 24개월 동안의 관찰 내지는 분석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경우에 마지막 24개월째 돼서는 전체 중에 약 40%가 생존되어 있고, 즉 생존율이 40%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는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는 경과는 처음 4개월 후에 예컨대 12개월까지 진행했다가 조금씩 사망을 거듭하면서 내려왔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수평선의 길이가 길면, 즉 longer survival duration이 긴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오래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고요. 짧으면 그만큼 짧은 이후 시간
경우에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계속 적은 개체 수만큼 사망했다는 것들을 여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horter survival duration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아주 꺾은 선이 짜잘한 꺾은 선이 계속 발생되는 것들은 이벤트 프리퀀시가 아주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 50% 생존율인 것 이것들을 메디안 서바이벌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단이나 또는 처방 후에 전체 인원 중에 50%가 생존했을 때의 시간이 언제인가 이고요. 예컨대 이 경우에는 약 한 20개월쯤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메디안 서바이벌을 통해서 처방이나 어떤 특징, 이 특징은 예컨대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데 이런 메디안 서바이벌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봤습니다만 본격적인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요, 이런 그림을 통계적인 지표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터는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선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적용되게 되죠. 우선은 D1부터 DK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예컨대 분석 시작 전부터 분석 끝까지 어떤 진행이 있을 겁니다. 이 순서대로 늘어놓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DK는 데스 타임을 얘기하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땐 일단은 non-censored patient를 전제로 한다고 논의를 진행하고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실제 사망 시점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어떤 DK 이후일 확률은 그 개체가 그 직전까지 살아있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기 지금 버티컬 바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TK-1까지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조건으로 DK 이후에 T가 발생될 확률과 그 이전에 사망이 발생된 조건에서의 probability of T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사실은 논리상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만 남게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지만 앞에 부분만 남게 되죠. 자,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존 확률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즉 survival function of DK는 우리가 앞에서 본 probability of T가 DK 이후인 것, 그런데 두 개의 조건부 확률이었지만 뒷부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앞에 부분만 남았죠. 자, 이것들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생존 함수는요, 예컨대 중간 어느 시점에서의 생존 확률이라면 앞에 시점에서 생존 확률이 적용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생존해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시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분석 대상이 되는 어떤 시점 그 이전까지는 계속 생존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존 확률들을 계속 곱해 나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프로덕트 조건이요. 이 됩니다. 그래서 DK까지의 서바이벌 펑션의 예상치 estimated survival function은 그 시점까지의 전체 중에 사망을 제외한 생존해 있는 개체들의 확률을 계속 시점별로 곱해 나간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되죠. 자, 이것들은 예컨대 시점별로요. 예컨대 12개월이라면 1개월, 2개월 해서 12개월까지 각 단계별로요. 단계별로 계속 누적해서 리커시브하게 그 조건부 확률이 계속 곱해져 나갈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바이벌 펑션이라는 것은 DK 시점보다 더 오래 생존할 확률을 얘기하고, 그러면 각 단계별로 갖고 있던 서바이벌 펑션 값들을 계속 누적 곱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럼 각 단계마다 그런 곱한 값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토탈 10마리의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센서드가 없다고 치고 1년 동안 분석을 하는데, 즉 제이뉴얼리부터 디셈버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1, 2, 3월 달은 아무런 사망이 없어서 그냥 10명이 유지됐습니다. 10마리가. 그러다가 에이프릴에 와서 한 마리가 사망을 하고요. 각 월별로 이렇게 사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에 2마리가 사망하면서 원래 10마리부터 시작했던 것이 제로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자, 이때 디스크리트 해저드를 계산을 하고, 디스크리트 해저드라는 것은 전체 중에 몇 마리가 죽었느냐 하는 것이죠. 각 월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플란-마이어 서바이벌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적해서 곱해 나가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월별로에, 근데 8월 달까지면 7월, 4월, 5월, 6월, 7월 각 월 시점까지의 생존 확률이 곱해졌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멀티플라이 해서 각 시점마다 곱함으로써 카플란-마이어 서바이벌 커브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큐뮬레이티브 해저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생존할 확률이 계산이 될 겁니다. 앞에서 계산된 서바이벌을 계속 합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1, 2, 3월 달까지는 10마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직 생존해 있는 것은 at risk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현재 시점에 생존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시점에 생존해 있다는 것은 항상 어떤 이벤트가 발생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달까지는 10마리이고, 그러다가 4월 달에 한 마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이 됐죠. 다시 한 마리가 사망하면 8이 되고, 1이 사망해서 7이 되고, 2가 사망해서 5가 되고 이겠죠. 자, 이러면 이때 해저드라는 것은 4월 경우는 10분의 1이어서 0.1이 될 겁니다. 물론 1, 2, 3월 달은 이 데스가 0이기 때문에 해저드는 0이 되겠죠. 그래서 1, 2, 3월 달은 0이고 4월 달 돼서 10분의 1의 해저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이 되면 한 마리가 사망을 해서 9가 남았고요. 9 중에 1이 사망했기 때문에 9분의 1이 해저드가 됩니다. 계속 마찬가지로 생존한 숫자는 줄어들면서, 따라서 분모가 줄면서 줄어든 분모 대비 사망 숫자가 해저드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KM, 카플란-마이어 팩터라고 하면 이때 1에서 이런 해저드를 공제한 1에서 해저드를 뺀 나머지 숫자 값이 카플란-마이어 팩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10 중에 9가 남았고요. 9 중에 8이 남았고요. 8 중에 7이 남았고요. 라고 해서 카플란-마이어 팩터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 서바이벌 값인데요. 서바이벌 값은 즉 S at end, 해당되는 시점, 마지막 시점에서 서바이벌 값이 얼마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첫 사망이 발생될 때까지는, 발생될 시점에서는 서바이벌 S at end는 시작이 1이었고 여기에 0.9가 적용이 됐죠. 자, 이번에는 5월달이 되면 4월달이 0.9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0.9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카플란-마이어 팩터가 적용이 됩니다. 0.8이 됐고요. 다시 이번에는 그 0.8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카플란-마이어 팩터가 곱해지죠. 자, 이렇게 차례차례 곱해 나가면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이 되면 서바이벌 펑션 값이 0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survival s at end라는 얘기는 결국 survival 펑션 값이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표와 관련되어서 본다면 뭐 이렇게 계속 낮아지면서 서바이벌 펑션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이런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cumulative 해저드는 이 해저드 값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cumulative 해저드는 해저드의 레이트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 합비 확률과는 달리 1 값이 아닌 어떤 다른 리얼 넘버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상의 것이 서바이벌 펑션을 계산하는 그런 값이고요. 이런 것들을 파이썬으로 직접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실습을 할 때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시 시간상 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각 월별로 진행될 때마다 여기에 months at risk, death, hazard, 카플란-마이어 팩터, 서바이벌 펑션, 큐뮬레이티브 해저드를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된 값의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것들을 적용을 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카플란-마이어 커브와 그것들을 추정해 나가는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이어서 로그 랭크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